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6년 6월 9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간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이재명 지방선거 국민의 경고다. 투표지 주권 감수성? 주권 감수성? 참, 말하는 거 봐라 참. 주권 감수성? 주권 감수성 이 얘기가 나올 정도냐? 부족이 반성? 에이고 웃기 소리하고 자빠졌네. 뭐 어제 1년 됐다고 해가지고 뭐 오만 얘기 해가지고 아무 말 대잔치 다 했네. 재산 끝나면 놀아볼까 생각하면 되겠냐. 참, 단어 사용하는 게 참 보면 참 그래요. 보면 집권하면 야당 때와 달리 끊임없이 비전 제시. 뭐 비전 제시하는 게 있냐 지금. 과격한 표현한데 이거 더불어한테 하는 소리야? 참, 거울을 봐라 거울을. 조작 기소 의혹엔 잘못된 거 있으면 시정해야 특검이 났다. 아이고 개인 소인 소원수리이거나 하는 겨우 수준입니다.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해야 특검이 났다. 지거나 지똥이나 닦는 수준이다. 국가는 엉망진창되고요. 우리나라 보유세 대체로 낮아. 7월에 세제 문제, 세제 세금 올린다 소리고요. 잘 돌아가고 찾아빠졌다. 그냥 막 간단하게 코멘트합니다. 아무 말 대잔치 하고요. 그냥 끝났다. 뭐 1년치 해가지고. 네, 이거 참 웃기지도 않다 진짜. 지방선거 이거 나온 거 지금 이재명 무슨 또 뭐 지지율 해가지고 50% 넘는다 하는데 우짜는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득표율이 50%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지방선거 때 더불어 득표율 보세요. 똑같습니다. 이재명 지지율 이거 지난 대선 때 받았던 것보다 이번에 더불어가 작게 나왔어요. 지금 뭐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이 50% 넘어간다고 우자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자칭 진보, 특히 더불어 과표집되고 있다. 과표집되고 있다. 이거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론조사 보수 쪽은 전화 받아도 응답을 안 한다는 거라네. 네, 이재명이 오늘 100여 출국. 아무 말 대잔치 하고 이제 관광 간다 이 소리죠. 위상광화? 한반도 평화 웃긴 소리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중국하고 북한하고 왔다 갔다 러시아하고 뭐 북한하고 왔다 갔다 이러고 있는데 뭐 한반도 평화지 개똥 같은 소리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찾아빠는데 뭐. 대법원장 투표용지 부족 사태 노태하기 사의 수용이다. 이것도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는데 그렇지 조이대 나왔고요. 이거 알고 있는 분들은 어깨 돌아가는 거, 뭐, 최소한 뉴스라도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건데, 우짜는 뭐, 뉴스는 잘 안 보고 맨날 뭐,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이래가지고, 뭐, 다 듣고 이럽니다만, 연락하고 이래 듣습니다만. 이거 원래 노태하기가 원래 나가야 되는데, 원래 벌써 나갔어도, 한참 전에 나갔어야 돼요. 뭐, 그 법원에 있을 때, 자리 나간 다음에, 사임한 다음에. 근데 왜 아직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계속 앉아 있었냐, 노태학이. 이거 더불어하고 이쪽에서요. 요번에 조이대가 해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초이스거든요. 타이밍이. 그래서 조이대가 초이스 안 돼가지고 더불어에서 이거 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노태학이가 아직까지 개기고 앉아 있었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문제 꼬라지를 갖다가 만들고 이 노태학이 누구라 말씀드렸어요. 이 문재인이하고 김명수하고 둘이가 초이스한 인간 아니야 이거. 근데 이 인간이 자리 계속 해가지고 차지있게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게 누구예요? 더불어하고 쪽이라니까 그러네. 조이대 가지고 초이스한다고 해가지고 마음에 안 든데 가지고 지금까지 노태학을 계속 자리에 앉혀놓고 있었어요. 이것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문제 일으키는 거, 문제 시스템 엉망으로 만드는 거 지금 누가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불어하고 자칭 진보가 지금 엉망진창 개판으로 다 만들고 앉아 있다 그러네. 지금 제대로 하는 게 뭐 있어요? 순리대로 하는 게 뭐 있냐고 지금. 맨날 위원회 똥법이나 처만두고 앉아 있고. 넘어가고요. 여당 더불어 당공경제 우자는 뭐 말씀드렸습니다. 난닝고 시즌2가 아니냐고. 뭐 헤드라인상으로는 지방선거 승리했는데 무슨 책임 논이냐. 이현주 나왔고 정청래 압박해서 최민희 이거 패스하자 이런 거는. 재보선 당선인과 당차례도 이거 잘 돌아가는데 이쪽 동네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들은 할 줄 아는 거 딱 잘하는 거 알았습니다. 지극 지극 집단 내에서 권력 투쟁 하나는 정말 미친 듯이 합니다. 미친 듯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난닝구 시즌2 해가지고 얘기를 갖다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보세요. 국힘은 뭐 솔직히 말해서 좀 재미없고 이쪽으로 이제 싸우면은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서가 이제 지방선거는 끝났고요. 다음에 해가지고 이제 다가오는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만 이미 시작된 게 뭐예요? 총선 아니면 총선. 예? 더불어 국회들이 가장 신경 쓰는 총선이 온다니까 그러네. 총선 오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지금 뭐 친명하고 친청하고 이래가지고 둘이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원래 계속 싸우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뭐 어째 그 계속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한번 보십시오. 이제 총선 앞두고 뭔 꼴이 나는지. 자, 넘어가고요. 저 동네는 이제 아주 흥미진진할 거야 앞으로 보면. 그리고 지금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 봐서는요, 다음 총선 때 더불어한테 정말로 힘든 환경이 조성될 거라는 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처럼 해가지고 코스피가 계속해서 미친 듯이 계속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다음 총선 때까지 대략 한 2년 남았는데, 에이, 그런 거는 가능하지 않지. 예,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이미 해가지고 계속 오르고 있고, 하여간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되는지. 자, 북한 매체, 북중 관계 발전 세 장을 열었다. 각 분야 협력 확대 합의. 뭐 야들은 그래 얘기할 수 있지 뭐. 어이구, 예. 저거니까 키높이 신발 신는 것 같은데. 시진핑도 많이 늙었네요. 시진핑도 이제 슬슬 이제 많이 늙은 평가 납니다. 열린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고위급 내왕을 통한 전략적 의사소통을 더 긴밀히 하고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보다 확대 발전시켜 조중 관계 발전의 새로운 창을 열기로 합의했다. 넘어가고. 예, 확실히 시진핑이 좀 이제 늙어 보입니다. 늙어 보이고 뭐 이런 거 다 패스하고 사회주의 뭐 네가 사회주의냐 그게? 아이고 이거 뭡니까? 예. 중국 매체들은 시 주석이 북한과 외교, 법, 집행, 그리고 군대 등 분야의 교류를 강화한다고 밝힌 발언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으나 중앙통신은 이를 발언을 갖다가 전하지 않았다. 군대. 우짜는 계속해서 북한권 관련해서는 딴 거 관심 없습니다. 웃잖아. 이쪽 동네가 무슨 뭐 경제 발전 시키겠어요? 예? 저거니까 경제 발전 시키겠냐고. 안 시키지. 옛날 어른들 말대로 표현을 갖다가 빌렸으면 배에 기름이 찌면 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민들을 갖다가 굶주려야 됩니다. 정은이 입장에서는 먹고 사니 집을 갖다가 저 통제 수단으로 한다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경제 발전 같은 거 이런 거는 정은이 머리에는 아예 없고요. 군대가 걸리네. 하여간에 좀 찝찝구리합니다. 그 자꾸 뭐 다른 건 나오면 상관없는데 군대가 낑겼다는 거 좀 찝찝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금덩이 보시죠. 금덩이는 어제 가지고 0.03% 살짝 해가지고 내렸습니다. 그래서 1온스에 4,329.82달러가 됐습니다. 트렌드는 계속해서 저 슬슬슬 해가지고 밀려서 내려가는 분위기죠. 내려가는 분위기입니다. 22평선 밑에서 계속 놀고 와져 있고 볼린저 밴드 하단 따라서 계속해서 잘잘잘 내려가고 있다. 이래 됩니다. 하여간은 뭐 가능성은 전보다는 조금 올라왔습니다만 하여간에 재수 없으면 1온스에 4,050달러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엉덩이 보시죠. 엉덩이는 반대로 1.15% 상승해가지고 1온스 해가지고 68.07달러가 됐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202평선은 터치하려 하다가 살짝 다시 해가지고 안 내려가려고 저항을 하고 있네. 요리 되네요. 자, 넘어가고. 자, 브렌트유 해가지고 올려놨는데 해가지고 가장 비싼 게 브렌트유이기 때문에 해가지고 초이스에서 브렌트유입니다. 1.21% 상승해가지고 어제 뭐 이란이 단도미사일 쏘고 이스라엘은 공습하고 뭐 그랬죠. 그래 트럼프는 중간에서 봐봤고 그러다 보니까 1.21%뭐 생각보다 그리 많이 안 올라갔습니다. 이 관련해서 숫자가 선물 관련 뭐 서부 텍사스유 가지고 어떻게 선물 가지고 장난치는지도 작년에다 지난달에 말씀드렸나 지지난달에 말씀드린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뭐 그 가격 선물로 패대기 친 가격이라는 살놈이 아무도 없다면서 그래가지고 말씀드린 바인데 뭐 다시 또 뭐 재방송하기 그렇고 하여간에 선물 가지고 장사를 갖다가 아직도 계속해서 치고 있는데 실물 쪽에 공급 충격은 이미 발생했고 계속해서 지금 수요 감소 특히 못 사는 국가들은 이미 강제로 수요 감소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좀 산다는 형편이 좀 산다는 이 국가들은 아직까지 수요 감소 특히 미국은 더 그렇습니다. 좀 전에 조금 후에 해가지고 제가 또 관련 얘기를 갖다가 하겠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수요 감소 그 기미가 아직 잘 안 보이고 있어요. 기름값이 올라갔다는데 하여간에
또 너무 복잡하다 이런 말하면 그거는 뒤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브렌트유가 1.21% 상승해서 1배럴에 94.22달러가 됐습니다. 예, 요 라인이 딱 보이죠? 요 라인이 90달러 대략 약간 살짝 해가지고 걸쳐있는 요 라인 내려가느냐 안 내려가느냐 하여튼 보시면 되겠고 서부 텍사스유는 0.73% 상승해서 1배럴에 91.20달러가 됐고요. 오만 8월물은 2.04% 상승해서 1배럴에 92.44달러가 됐습니다. 넘어가고요. 네, 미국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 보시면 어제 가지고 0.09% 살짝 하락했습니다. 어제 뭐 미사일 쏘고 폭격하고 이랬는데도 해가지고 뭐 그렇게 그렇다 뭐 딱히 뭐 딱히 인상적이지 않았다. 그런데 뭐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하여튼 왔다리 갔다리 살짝 했다 이게 되겠죠. 뭐, 기대는 조금 못 미친다 보는데 시장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이란전이 종식 뭐 웃자고 보게 이게 참 종식이란 말도 웃긴다마는 관련 뭐 회원용으로 일단 미리 올려놨습니다만 우짜견적으로 내년에 3차전 벌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종식 뭐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가지고요. 아이쿠야 이제 우리나라 볼봅시죠. 무려 하루 24시간 동안 가지고 2.06% 좋아졌습니다. 이거는요. 참 이게 통화가요. 하루에 무려 2% 넘게 출렁출렁 간다는 거는 벌써 참 맛이 많이 갔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어디 뭐 아프리카 어느 국가에 있는 이 그 통화입니까? 이게 뭡니까? 2.06%. 하여간에 1달러에 1527.21원이 됐고요. 우자가 캡처하는 6시 48분 기준입니다. 위에가 1560원, 밑에가 1526.29원. 요러면 뭐 산수해도 대략해도 33원, 하루에 33원 이상 해가지고 출렁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진짜 이건 아닙니다. 예, 진짜 이건 아닙니다. 우짜 달러 들고 있고요. 달러 지금 계속해서 안 팔고 딴 거로 환전 안 하고 계속 들고 있고 들고 있는 지가 벌써 꽤 됐어요. 윤석열이 있을 때 윤석열이 자폭질하기 훨씬 전부터 들고 있었으니까 우짜가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달러를 갖다가 뭐야 그 매입한 게 1310원인가 그랬으니까 평당가로 치면은 그보다 더 나을 수 있고 하여간에 그래 됐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그 우자가 이거 그 환율이 가지고 돈값 되면 우자는 좋습니다. 가만 앉아가지고 앞에 돈 단위 자체가 달라지니까 좋은데 국가 전체로 보면 이건 아니지요. 예? 아니 이거 우리나라에 달러 들고 온 사람들이 천지백갈이에요. 주식하는 사람이 천지백갈입니까?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나라 원화를 쓰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는 아직도 달러로 평가가 됩니다. 달러로 해가지고 달러로 기준을 잡아서 원화로 이거로 평가가 되잖아.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에? 이게 되는 꼬라지 이게? 안 되는 꼬라지지 안 그랬습니까? 까놓고 말씀드려가지고 달러 원 국민연금 환했지 다 티 나왔죠. 국민연금 환했지 낙폭 확대 그래가지고 국민연금 환했지 때문에 이제 무려 해가지고 34만 이상이 폭락이 아니고 좋아졌다 억수로 좋아졌다는 말도 웃기다마는 그러니까 이거 뭐세요? 이것도 웃긴 소리 아니에요. 국민연금이 선물할 매도 포지션을 잡으면서 1550원 미치겠다 진짜 1550원을 사수한다고? 상단을 1550원으로 잡고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게 지금 참 내 웃기지 않다 진짜. 이게 뭡니까 이게 내라 환율 어디다 갖다 팔아먹고 1550원이 상단이에요 상단. 여기 있네. 국민연금 연초 이후에 중단했던 선물한 매도를 재개했다. 아이고, 잘 돌아간다. 이쪽으로 앉아요. 국민연금 1550원대 후반을 갖다 현재 환율 상단으로 인식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참, 꼬라지가 잘 돌아갑니다. 뭐, 이재명이 아직 어제 첫 떠드는 시간대 보니까 뭐 환율하고 코스피 움직이는 거 봤는데요. 어제 우자가 스마트폰으로 봤는데, 뭐 이재명이 떠들 때는 해가지고 코스피 해가지고 기관이 받치고 있더라고. 그러다가 이재명이 떠드는 시간 끝나자마자 기관이 해가지고 바로 아주 패대기 치던데. 그래서 뭐 저 가지고 코스피 가지고 이제 8% 넘게 가지고 폭락 터진 겁니까? 그러니까 관련해서 이 환율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차트도 봤고 한데 뭐 업계 얘기도 살짝 섞어서 말씀드려보면 어제 우리나라 국장 시장 그 개장과 함께 해가지고요. 이미 도시락은 그때부터 나왔습니다. 예? 이 환율 이쪽에 외환시장의 도시락은 이미 살짝 나왔고요. 어제 국장 개장과 함께 나왔고 이어서 뭐 나왔습니까? 점심 먹을 때쯤 해가 좀 넘어가지고
구두 게임 나왔죠. 예, 구두 게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도시락 한번 떠졌지요. 그리고 구두 게임 두 번째 게임 나왔지요. 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이 바로 국민연금 이 환해지입니다. 국민연금이 올해 초 2026년 초 이후에 중단했었지요. 뭐를 환했지 이거. 환했지. 뭐 다른 말로 하면 선물 환매도가 되는데 국민연금 이거 환해지를 올해 초에 안 하다가 끝나고 안 하다가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어제 해가지고 이 환해지 선물 환매도를 갖다가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거 34만 넘게 가지고 그 원화값이 좋아진 이유는요, 개입을 하루 동안 3번이나 쳐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뭐 환율 이거 완화가 해가지고 많이 좋아지게 된 또 다른 또 요인이 하나 있죠. 뭡니까? 어제 코스피 등에서 외국인 매도량이 또 작았어요. 외국인 매도량이 작은 덕분에 이거 어제 개입한 효과가 좋았다는 거,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 짓거리를 차고 자빠졌다. 국민연금제. 아, 이게 무슨 지 꼴리는 데를 쓰는 거요? 뭘 참 웃기지도 않다 진짜 돌아가는 거. 나중에 이거 코스피 뭐 혹시라도 폭락 터지고 해가지고 쭉 다 내려가고요. 그래가지고 국민연금 돈 빵꾸 나죠. 우자랑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깜빵 가는 인간 분명히 티 나온다. 우자 이미 여러 차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간에 코스피 차트도 한번 보시면, 예, 뭐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쭉쭉쭉 떨어지고요. 이때 언제 본 겁니까? 3월 초에 봤던 거죠. 3월 초에 봤던 현상이 또 다시 재현되고 있는데, 우짜가 영상은 회원용으로 일단 만들어서 오늘이라도 빨리 가지고 올릴 건데, 원래 계획이 없던 건데 어제 코스피 폭락 터진 덕분에 만들려고 생각인데요. 이거 지금 3월 초하고 지금 이번하고는요 또 성격이 다릅니다. 예, 성격이 다르다는 거, 이거는 우짜가 뭐 관련 뭐 회원 영상에서 해가지고 빨리 작업해서 올리고 이어서 좀 늦겠지만 해가지고 공개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코스피 관련해서 조금 코멘트를 해보면, 연료가 부족한지 또는 이재명이 1주년 기념으로 입방정을 떨어서 그런지 코스피는요 개장하자마자 마이너스 8.4%, 무려 마이너스 8.4%입니다. 뭐 지난번에 12% 폭락한 것보단 뭐 낫지. 하여간에 마이너스 8.4% 폭락 터지면서 서킷 브레이커 발동되었고요. 중간에 기관이 배신 때리면서 말씀드렸죠. 이재명이 입터는 거 끝나자마자 기관이 배신 때리면서 피크였던, 얼마입니까 피크? 이거 코스피 피크 올타임 하이 얼마입니까? 8,933.62. 여기에서 지금 현재 7,484 나왔죠. 얼마까지 들어갔다? 무려 마이너스 16.22%가 그냥 떡락한 겁니다. 떡락해서 7,484.41이 됐다 이게 됩니다. 저 고점 대비해서 무려 16.22% 떨어진 거예요. 이거 뭐 차트나 이런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20% 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털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원래. 하여간에 연료 재주입이 안 돼서 연료가 앵콜 하려고 하는데 재주입이 돼야지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연료 재주입이 안 되면서 더 내려앉았고, 뭐 그 전날도 내려앉았으니까 이재명이 혹시나 이거 코스피 떨어지죠. 지금 코스피에 물린 사람들이 많지요. 그리고 우짜 말씀드렸다시피 40대 50대가 또 많이 걸려있고, 뭐 장년층도 중장년층 해가지고 많이 걸려있다마는, 하여간 특히 40대 50대 누굽니까? 더불어 주력 지지층이잖아. 여기 해가지고 걸려있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넘어가고요. 네, 그래가지고 어제 해가지고 3년 만기 한국 국채 또 옥션이 또 있었습니다. 뭐 매주 그리고 뭐 그 때가 되면 항상 하는 게 이 국채 뭐 경매인데, 어제 했는데 이것도 인기가 너무 없어가지고요. 지난 세션 그러니까 5월 11일에 해가지고 3년 만기 국채 옥션이 있었는데, 지금 대략 한 달 한 달 뒤에 벌어진 어제 6월 8일 어제 옥션에서는요. 지난 5월달 해가지고 옥션 끝나고 난 다음에 3.583%인데 어제 옥션 끝나고 4.000% 4%로 해가지고요 무려 40 베이시스 포인트 이상이 상승했습니다. 인기가 떡락이다 이 말이 되겠죠. 인기가 아주 없다 이 말이 됩니다.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죠.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1주년 맞이로 아무 말 대잔치 떠드는 와중에 또 무슨 얘기를 했는가 보니까 돈 회복에 쓰겠다 하대요. 예? 초과 세수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대. 그러면 돈 회복에 쓰겠다. 내 꼴린 대로 쓰겠다. 이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국채 수익률 상승을 갖다가
못하게 막는 효과를 주겠어요? 아니면 국채 상승률,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는데 오히려 힘을 더 주게, 뭐 앞으로 상승 압력을 주겠습니까? 이재명이 떠들어가지고 이게 국채 수익률이 더 상승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 지난 세션 대비해서 무려 40 베이시스 포인트입니다. 이거 올라가 뭐 빚 쳐내고 빚 내는 이자값 계속 쳐올리고 앉아있고 이게 무슨 국가가 돌아가는 꼴아지. 하여간 넘어가고요. 오늘 뭐 자강하게 떠니까 벌써 20분이 되어버렸네. 자, 이거는 엔화죠. 엔화는 가지고 0.10%. 그 뭐 달러 인덱스 해가지고 얼추 그 정도 해가지고 달러 인덱스 떨어진 만큼 해가지고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아이고 이거 뭐 레인지가 하단이 159.9 뭐 그냥 160엔이죠. 요거는 또 160.383 388N이 뭐 이거는 뭐 레인지가 엄청나게 좁잖아요. 그래가지고 우짜 캡처하는 6시 50분 기준 1달러에 160.149N이 됐습니다. 그렇네요. 예, 여기 참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충 뭐 눈에 보시죠. 160엔 넘어가면 개입한다. 이거는 뭐 확실하게 확인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약간 개입하는 이 방어선이 살짝 밀려 있다는 느낌을 갖다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니케이도 니케이 225도 어제 가지고 마이너스 3.85% 하락해서 코스피보다는 그래도 하락폭이 작습니다만 뭐 절반도 안 되겠는데 하여간 마이너스 3.85% 니케이도 하락해서 64,024.60포인트가 된 가운데 엔화는 0.10% 좋아져서 1달러에 160.149엔이 됐고요. 일본의 경상수지 발표됐으니까 말씀드리죠. 일본의 경상수지는 3월에 4조 6,820억 엔에서 4월에 3조 9,070억 엔으로 해가지고 감소했습니다. 해가지고 감소했다. 이게 됩니다. 그 앞에 단위가 4조 단위였는데 4월에는 3조 단위가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감소죠. 하지만 4월에 3조 9,070억 엔으로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가 3조 1,370억 엔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많이 상회했다고 보면 되겠고요. 수출 증가율이 13.9%, 수입 증가율이 9.5%, 즉 수출 증가율, 일본의 수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앞지르면서 상품 수지 흑자는 3,957억 엔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상수지가 4월에 지금 뭐 3월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좋게 나왔다 이 말이 되겠죠. 넘어가고요. 요거는 중국의 외환 보유액 해가지고 또 발표됐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4월에 3조 4,110억 달러에서 5월에 3조 4,420억 달러로 해가지고 한 달 사이에 317억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덕분에 2015년 이후 최고치를 현재 경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중국 중앙은행 PBOC는 4월에 7,464만 온스 금을 들고 있었는데 5월에 7,496만 온스로 그러니까 대략 얼마를 올리냐 한 28만 온스? 그 정도 해가지고 보유량을 늘리면서 19개월 연속 금 매입을 했고요. 하지만 금값 하락으로 인해가지고 금 보유액, 금을 갖다가 들고 있는 거, 이 가치를 갖다가 환산한 거는 4월에 3,441억 7천만 달러였는데 5월에 3,400억 7천만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하여간에 중국의 외환 보유액은 증가했고 19개월 연속 금을 갖다가 계속해서 매입하고 있다. 이게 핵심이 되겠죠. 자 넘어가고요. 예, 요거는 해가지고 중국의 B2 소식입니다. 이거는 뭐 제로 해지하고 거기서 나온 건데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중국의 투자자들이 마진 대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B2죠. B2 규모가 지난 2년 동안 2배 증가해서 올타임 하인 4,310억 달러에 도달했고요. 뭐 이거 가지고 뭐 차트 나오는데 제가 차트 이거 뭐 말씀드린 게 구라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해가지고 차트를 쓰는 거니까 그냥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벌써 24분이나 됐네. 올타임 하인 4,310억 달러에 도달했고요. 이거 2015년 중국 증시 버블 때, 이거죠? 예, 중국 증시 버블 때. 중국 증시 버블 때의 피크였던 3,540억 달러보다 22%더 많은 겁니다. B2, 마진 대출 B2 규모가. 게다가 상하이 증권거래소의 마진 거래량은 하루 평균 220억 달러로 올타임 하이에 근접했고요. 마진 거래량의 경우 지난 12개월 동안 3배가 증가하면서 2015년 피크 때와 비슷한 수준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하이 종합지수가 2015년 피크에 여전히 못 미치고 있죠. 예,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섹터
부문별 집중 때문이든 지수 변동 때문이든 어쩌든지 간에 더 많은 레버리지가 지금 쓰이고 있는데 더 작은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가 됩니까? 리스크, 위험이 수익을 앞지르는 전형적인 증시 사이클 후반의 투기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예, 아이고 줄이자. 자, 이건 해가지고 컨테이너 운임 급등이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보시면 해가지고 FEU가 뭐죠? 이거는 저 40피트짜리입니다. 저거는 40피트, 40풋 해가지고 나와있죠. 이게 그 표준으로 TEU는 20피트짜리고요. 그리고 40피트짜리 요거는 어디서 많이 본다 하면은 우리 저 부산에 수출항 있는데 같은데 보면 컨테이너 차 싣고 다니는 거 보면 긴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자주 많이 보는 거, 반동가리 말고 긴 거, 그게 이게 40피트짜리인데 이걸 갖다가 TEU가 아니고 FEU라고 부릅니다. 하여간에 여기 해가지고 뭐 운임비가 해가지고 폭발 중이다. 이거 나와있죠. 이런 점 발발하고 말씀드려보면 아시아에서 미국 서부 해안으로 가는 40피트짜리 컨테이너 현물 운임이 6월 첫째 주에 전주 대비 20% 금액으로는 655달러 급등한 3,933달러 이거죠. 오렌지색 3,933달러로 올해 들어서 최고치를 세웠고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북유럽으로 가는 이거죠. 허연 거 아시아에서 북유럽으로 가는 운임 역시 전주 대비 27% 금액으로는 739달러 급등해서 3,649달러가 됐습니다. 아시아에서 미국을 왔다 갔다 하는 이 노선 운임은 이란전 발발 후에 109% 폭등했고요. 그리고 아시아 유럽 노선 운임 역시 이란전 발발 이후 50% 이상 폭등했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우회 항로를 선택한 화물들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환적 허브에서 심각한 교통 혼잡을 초래하고 있고 거기다가 선사들이 수입 업체들에게 유류 할증료, 기름값이 올랐으니까 유류 할증료를 부과해서 비용을 현재 증가하고 있고요. 또 있습니다. 해상 운송 예약 성수기를 앞두고 수요 증가가 더해져서 운임 상승 압력이 가중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미국과 유럽 수입 업체들이 7월과 8월 여기 뭡니까? 여름 해가지고 시즌이잖아요. 여름 시즌, 놀러 가는 시즌. 7월과 8월에 재고를 보충하기 위해서 가용 운송 용량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면서 컨테이너 운송 비용은 더 높아질 것으로, 더 비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 그래가지고 아시아 그러니까 석탄 가격이죠. 석탄 가격이 가지고 지난 2년 내 해가지고 2년 만에 해가지고 최고치를 올라갔다 말씀드립니다. 인도네시아의 수출 규정 뭐 까놓고 말씀드려 수출 뭐 규제죠. 수출 규제. 인도네시아의 수출이 깐깐하게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아시아 석탄 가격이 2년 만에 최고치를 갖다가 기록했습니다. 뉴캐슬 석탄 6월물 선물 가격이 6월 8일 기준으로 1.5% 상승한 1톤에 151달러를 기록하면서 2024년 4월, 6월, 5월 보이지도 않네. 네, 2024년 5월 이후 근월물 기준으로 최고치를 갖다가 경신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 그렇다?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수출 규정, 사실상 수출 통제라고 보면 되겠죠.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수출 규정으로 인해 선적이 지연되면서 공급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여름철 발전소 연료 수요 증가 시점에서 석탄 가격 상승이 나타났다는 거 이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란 전 때문에 뭐 다 차오르고 있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아시겠죠. 자 넘어가 가지고요. 자, 이거 해가지고 뭔 평소에 못 보던 이미지가 나온다 이렇게 하시겠는데 요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소제목으로 슈퍼 엘니뇨 경고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ECMWF 나오죠. 이게 뭡니까? 유럽 중기예보센터죠. 예, 유럽 중기예보센터의 줄인 말입니다. 여기가 시즈널 포캐스트. 그러니까 뭐 기상 예보한 거죠. 계절 뭐 해가지고 뭐 예상한 거다 이래 되는데 이거 다 설명하면 복잡하고 자 그냥 말씀드릴게요. ECMWF 유럽 중기예보센터의 시스템 5 시스템 5 이름 어디 갔냐 이거 여기 시스템 5 시스템 5 모델을 기반으로 한 2026년 7월부터 9월 이 사이에
시즌 기온 예측 자료입니다. 기온 예측 자료, 시즌을 포캐스트, 기온 예측 자료 언제 7월부터 9월 사이 이게 되는데 요 보시면 붉은색 표현되어 있겠죠? 붉은색으로 칠해진 거. 붉은색으로 칠해진 곳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확률, 퍼센테이지로 치면 33% 확률로 해가지고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이다. 이걸 갖다가 예상하는 거고요. 뭐 복잡하게 말할 필요 없이 요 그런 거 있죠. 이거는 평소보다 기온이 낮을 거라는 거, 이거를 갖다가 뜻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지구 대부분의 지역에서 뭐 5천지에 더 벌겋게 되시니까 지구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년보다 더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소리가 되겠지요. 2026년 7월부터 8월 사이 이때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최고 온도를 갖다가 가장 높은 온도를 갖다가 경신 또는 이전 최고 온도를 경험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데 이 시기 7월과 8월 이 시기가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특히 북반구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곡물 그것도 전 세계 유지 종자 중 절반 그리고 아시아의 경우에는 설탕과 쌀 생육이 가장 왕성한 시기가 바로 7월부터 9월 사이가 됩니다. 즉 높은 기온은 수분이 증발하는 것 그리고 식물의 증산을 합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에버퍼 트랜스피레이션인가 그래야 되는데 하여간 증발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이 쫓기니까 자꾸 뭐 입이 씹히는데 하여간에 높은 기온은 수분 증발과 식물의 증산을 합친 증발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히 말씀드려서 물이 해가지고 빨리 증발한다 이 말이죠. 증발산 증가와 작물에 대한 스트레스, 작물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심화된다는 걸 말합니다. 높은 온도는. 근데 또 이것만 있느냐? 아니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 역시 유럽 중기 예보 센터에서 제공하는 2025년 7월부터 9월 사이 이 시즌에 대한 강수량입니다. 강수량. 요 강수량 예측입니다. 강수량 예측 모델에 된 건데 여기서 초록색 된 거 있죠? 요 초록색. 예, 초록색. 이 초록색 영역은 평년보다 비가 더 많이 올 확률이 높은 지역이 요 초록색이고요. 그리고 이 갈색으로 칠해진 거 있죠? 이 갈색으로 칠인 지역은 적게 올 확률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요 인도하고 요 걸려 있죠? 예, 이쪽에서 걸려 있다. 중국도 살짝 걸려 있고 뭐 이래 됐다 이게 되죠. 자, 이거는 뭘 뜻한다? 현재 발달 중인 슈퍼 엘니뇨 현상이 강수량 예측 패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알려줍니다. 특히 인도와 동남아 지역의 경우 수십 년 만에 가장 약한 동풍, 몬순 강우량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미 이 지역은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비료 부족 사태까지 이미 터졌지요. 예, 요것도 분명히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넘어가고요. 내가지고 어제 해가지고 100일차 돼가지고 어제 가지고 또 사막질 났죠 해가지고 빨리 말씀드립니다. 뭐 시간이 오늘 많이 짜치는데 말씀드리면 뭐 기사 이거는 알자질한데 뭐 해가지고 100일차 텐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란하고 이스라엘 해가지고 서로 해가지고 미사일 뭐 쏘고 그 다음에 폭격하고 이래가지고 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건데 뭐 이거 올려놓고 그냥 상 돌아가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자, 어제가 둘이 싸웠는데요. 둘이 싸우자마자 트럼프가 뭐라 떠들었다 해가지고 트럼프가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며 네탄야후에게는 결정권이 없다라고 떠든 후에 그러니까 이란한테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은 후의 얘기입니다. 그런 후에 이스라엘 공군은 이란 중부와 서부에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거 이란 중부와 서부의 공습을 단행해서 테헤란에서는 폭발이 2건 있었고요. 이스파한에서는 폭발이 3건 있었고 그리고 타브리즈에서는 폭발이 1건 있었고요. 즉 뭐 이기저기 다 해가지고 다수의 폭발이 목격되었고 후제스탄 주에 있는 마흐샤르 석유 화학 공장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악시오스는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 후에 트럼프가 네탄야후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란과 전쟁을 재개하면 혼자 싸우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경고를 날렸다고 합니다. 근데 악시오스 기사이기 때문에 그냥 뭐 듣고 그냥 흘린다는 거잖아.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이어서 해가지고 어제 이가지고 뭐 미사일 쏘고 폭격하고 이런 와중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알카르지 공군기지에서 폭발이 있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이란 국영방송 IRIB는
군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사우디 쪽으로 우리가 쏜 거는 없다라고 했다고 하네요. 자, 넘어가가지고요. 자, 이거는 해가지고 인도에 해가지고 뭐 석유 수요가 해가지고 뭐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되죠. 예, 뭐 전쟁에 뭐 충격에도 불구하고 해가지고 이런 말씀드립니다. 시간 짜시니까 빨리 말씀드리죠. 인도 석유 계획 및 분석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5월 인도의 석유 수요는 전월 대비 2.38% 증가한 1993만 톤, 이걸 갖다 배럴로 바꾸면 하루 평균 40만 배럴이 증가했습니다. 휘발유 판매량은 전월 대비해서 6.1% 증가했고, 하이스피드 디젤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도 그 경유차 타시는 분들이 많지만 하여간에 하이 스피드 디젤이라는 소리는 뭐냐면 이거 저 엔진 RPM이요. 900. 원래 디젤은 RPM이 높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디젤 엔진 중에서도 RPM이 900, 분당 900 이상이 되는 이런 디젤 엔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쓰는 이 디젤류를 갖다가 하이 스피드 디젤이라고 부릅니다. 하여간에 하이 스피드 디젤 판매량은 전월 대비해서 4.8% 증가했고, 항공 터빈 연료, 항공유죠. 항공유 판매량 역시 전월 대비해서 1.6%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넘어가고요. 수요 파괴가 잘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이어서 레너게이드 리소스에서 해가지고 발표한, 여기 보시면 레너게이드 발표했고, 보시면 어디입니까? 이게 TSA가 어디죠? 예, 이거 항공사고 이런 다큐멘터리 보신 분들은 아주 친숙한 어디입니까? 미 교통안정청이죠. 예, TSA 교통안정청 이게 됩니다. 디스커버리 채널인가 어딘가 거기서 보면은 그 항공 그 사고 나는 거 보면 여기 친구들이 많이 자주 등장하죠. 또 삼천 빠르진다. 빨리 넘어가서 미 교통안정청의 7일 평균 공항 보안 검색 승객 숫자를 갖다가 이 레너게이드 여기서 해가지고 이 차트로 만드는 건데요. 2026년 공항 승객 수는,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 수는 2025년 그리고 2024년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별로 뭐 바뀐 게 없죠. 예, 비슷한 추세를 보이면서 아직까지는 여행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걸 갖다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2026년 4월과 5월의 7일 평균 승객 수는 2025년 동기간 대비 0.1% 증가하고, 그리고 2024년이지. 2024년. 2024년과 2025년 해가지고 각각 0.1% 그리고 마이너스 0.7% 감소하면서 사실상 거의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일단은 딴 데는 뭐 제껴놓더라도 미국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수요 파괴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거를 갖다가 이 차트를 통해서 알고 있다, 알 수 있다, 이게 소리가 되겠죠. 자, 넘어가가지고요. 네, 이거는 리비아입니다. 리비아인데 이것도 뭐 이란전 관련해서 이란전 요약 101차 요약해가지고 뭐 낀거서 말씀드리죠. 자, 이란전에 따른 공급 충격이 갈수록 심화되고 이미 확정되어 있죠. 수요 파괴는 확정되어 있는 가운데 리비아의 해상 원유 수출량이 2026년 5월, 그러니까 지난달에 전월 대비 마이너스 11% 이상 감소해서 19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리비아의 해상 원유 수출량은 하루 평균 마이너스 13만 3천 배럴이 감소한 하루 평균 107만 배럴을 기록하면서 4월에 하루 평균 120만 배럴이었는데 여기서 줄어들었습니다. 2024년 10월 이후 최저 수출량이 되겠네요.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또 블룸버그 기사 올려놓고 우짜가 또 말씀드립니다. 우짜가 매주 토요일마다 베이커 휴즈에서 발표하는 드릴링 숫자를 갖다 말씀드리는데, 거기 보면 지금 계속해서 천연가스 쪽 드릴링 숫자, 리그 카운터, 천연가스 리그 카운터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블룸버그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갖다가 해가지고 기사를 썼기 때문에 우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시간도 뭐 40분이 다 되니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6월 현재 퍼미안 베이신, 퍼미안 분지 뭐 이런 말하면 되겠죠. 미세일 나오는데 거기에서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시추업체 뭡니까? 석유 드릴링 하는 거, 석유 쪽에 드릴링, 석유 가지고 뚫어가지고 시추하는 이 업체들의 경우 이란전에 따른 역사적인 유가 급등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천연가스 생산 쪽에 있어서는 천연가스를 갖다가 지금 펌프질하고 있는 이 업체들의 경우 오히려 고객에게 돈을 주고 천연가스를 가져가게 해야 되는 신세가 되었다고 블룸버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퍼미안 베이신 내 천연가스 가격의 주요 지표인 와하 허브라고 있는데 이 와하 허브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를 계속해서 기록해서 124일째 이 기사 나온 거 어제입니까? 6월 8일 어제 나왔잖아요. 미국 시간 6월 8일 나온 건데 124일 연속으로 현재 천연가스 가격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일부 생산업체들, 그러니까 천연가스 생산업체들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천연가스 유정 중 일부를 갖다가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기사에서 얘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퍼미안 리소시스 그리고 데본 에너지 등 퍼미안 내 대형 천연가스 생산 업체들도 유정 폐쇄한 업체에 포함이 되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유정들, 천연가스 유정의 경우 천연가스 함량이 상당히 높은 유정들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폐쇄를 하고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 가지고 블룸버그에서 내놓은 건데 흥미로워서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은행들이 가지고 잡컷, 그러니까 사람 자른다 이 말이죠. 최근 연동해가지고 발표한 사람 자른다, 감원 또는 뭐 감축 뭐 이걸 갖다가 블룸버그에서 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죠. 그래가지고 이거 뭐 하여간 뭐 그냥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이 자체가 돼가지고 이거는 우짜가 해가지고 이미지를 알 땐가 먹었네. 예, 우짜가 해가지고 미국의 소기업 채용 의향이 뭐 줄어들었다 이거 저 내용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빼먹었습니다. 뭐 빼먹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넘어가고요. 아니 은행들 감원 계획인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많은 은행들이 최근 몇 년 동안 AI 도입에 따른 대규모 감원 계획을 발표했는 건데 이걸 블룸버그가 정리한 겁니다. 순서대로 가지고 하나하나씩 더 말씀드려보면 스탠다드 차타드는 2030년까지 해가지고 사무직 15% 이상을 감원하고요. HSBC 홀딩스의 경우에 어떻습니까? 3년에서 5년, 앞으로 3년에서 5년 요 동안에 최대 2만 명의 일자리를 갖다가 줄인다. 근데 이게 전체 인력 중에 10%가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리고 커먼웰스, 그러니까 호주 커먼웰스 은행이죠. 여기의 경우 예. 이제 뱅크 웨스트에 있는 43개 일자리를 포함해서 4월에 120개 일자리를 갖다가 잘랐다. 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해가지고 이와 별도로 해가지고 8월에 고객 서비스 직원 해가지고 45명을 갖다가 이거 자르기다 뭐 자를 것이다 뭐 이래 가지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다? 예, 보이스 챗, 뭐 보이스 챗이라 하면 되겠지. 음성 챗 뭐 이래 하면 되겠네. 음성 챗봇 도입에도 불구하고 고객센터로 들어오는 뭐 통화량 이거 자체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어폴로자이즈. 스태프들한테 어폴로자이즈. 직원들한테 저 사과를 하고 그리고 8월에 자르기로 했던 45명 고객 서비스 센터에 있는 45명 자르기로 했던 걸 갖다가 리버스. 그러니까 뭐 바꿔도 안 한다 이거죠. 예, 그걸 철회했다 이게 됩니다. 이어서 일본의 미즈호 파이낸싱 그룹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해가지고 5천에서 15,000. 미즈호 그룹 금융그룹은 1만 5천 개 사무직 중에서 5천 개를 갖다가 향후 10년간 AI로 해가지고 대체할 예정이다 이 말이 됩니다. 그러면서 은행 쪽은 그런데 은행 쪽은 항상 일본 애들이 그렇죠. 은행 측은 2월부터 직원들을 재배치할 것이라고 발표는 했지만 인원 감축은 아니다. 일본 애들이 항상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거 넘어가고 그다음에 ANZ 그룹 홀딩스 이래 되죠. 여기 ANZ 그룹 홀딩스는 9월까지 정규직 3,500개를 갖다가 자르고 그리고 계약직 1,000개를 갖다가 또 추가로 해가지고 더 자른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CEO 누노 마토스 CEO는 해당 감원이 AI하고는 무관하며 완전 무관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근데 알고 보면 다 AI가 다 티나고 앉아있는데 하여간 넘어가가지고 그다음 뭡니까? 내셔널 오스트레일리아 은행이죠. 여기는 뭐 착각을 하면 혹시나 호주 중앙은행이다 할 수 있는데 호주의 세대 빅4 4개 큰 대형은행 중 하나입니다. 이게 호주 내셔널 오스트레일리아 은행 여기는 어떻게 된다? 9월에 해가지고 9월에 410개 일자리를 갖다 자르고 그 중에 127개 그러니까 127개는 인도하고 베트남 쪽으로 자리를 갖다가 바꾼다 이동시킨다 이 말이 되죠. 그쪽에서 이제 사람 뽑겠다 이 말이고요. 근데 여기도 또 AI 나옵니다. 그런데 AI 도입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리고 DBS 그룹 홀딩스 여기는
네, 향후 3년 동안 계약직 및 임시직, 이거 템포러리, 계약직 및 임시직 4,000개를 갖다가, 예, 예, 이게 어트리션. 그러니까 자연 그 감소 방식이죠. 예, 때 되면 알아서 나가라 이 소리 되죠.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나가라 이거니까. 그래서 4,000명을 갖다가 계약직과 임시직을 갖다 4,000개를 갖다 자르고, 예, 1,000개의 AI 관련 일자리를 갖다 새로 창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됩니다. 뭐 흥미진진한데 하여간 전 세계 많은 은행들이 지금 해가지고 AI 핑계 대면서 일자리를 자르고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자, 넘어가고요. 자, 다시 연합 거를 갖다가 올려놓은 거는 우짜가 해가지고 뭐 할 얘기가 있어서 해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올려놓습니다. 우짜가 어제 해가지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음악이 잘 나왔네. 우짜가 어제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 투표 용지 그 부조건 이 보세요. 투표소가 140곳입니다. 추가 송부가 140곳, 26곳은 투표 중단 후 재개. 이게 말도 안 되는 꼬라지죠. 자, 이 말도 안 되는 꼬라지 관련해서 우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런 거 이거 참정권을 갖다가 제대로 훼손한 것 관련해서 해가지고 자칭 진보에서 특히 바람잡이하고 물타기하고 뺑기치라고 이러는 거 있는데요. 그러면은 우짜가 말씀드렸죠. 5.18 팔아먹으면 안 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칭 보수 하는 거 빙신짓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장하는 거 부정선거하고 상관없이요. 부정선거하고 상관없이 이 하는 자 자체가 글러 처먹었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자칭 진보에서 이거 물타기하고 대도하는 헛짓거리 하고 자빠졌더라고 보니까 뭐 20대 30대 뭐 몽둥이를 똑같이 해야 된다고 그 소리도 하고 한다고 그랬다며. 하여간 개념 반말에 처먹은 것들이고요. 관련해서 프리드리히 니체가 아주 중요한 억수로 의미심장한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우짜해서 인용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덧 자칭 진보라는 것들이 군사정권과 싸운다고 하는 것들이 독재 군사정권을 갖다가 뺏겨가지고 똑같이 하고 있는데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을 갖다가 억수로 좋은 말을 갖다가 인용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괴물과 싸우지 말라. 그러지 않으면 너도 괴물이 될 것이고 시면 에비스 시면을 들여다보면 시면도 너를 들여다본다 라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유명한 말이 생각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정권 훼손에 대해서 입닥치고 뺑기칠에 물타기하는 자칭 진보들은 5.18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6월 9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